허평환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이거 조국 사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지금 200만 명 모였다는 거. 200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괜히 우리 언론이요. 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3년째 집회 광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꼭 계속 참여하셨죠. 네. 토요일마다. 예. 제가 눈으로 볼 때는 5천 명 채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요. 다시 5천 명은 더 되겠죠. 세 보세요. 화면 다 패놓고 셀 수도 있어요 그거. 그 환율 쭉쭉쭉쭉 세 보시라니까 네. 사람 다 찍혀 나와 있어요. 바로 세로 곱하기 하면 딱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10,000명 채 안 됩니다. 10,000명 안 정도. 돼요. 우리 서울역에서도 네. 정말 뭐 10만 나왔다 20만 나왔다 할 때 내가 보면 10,000명 전후입니다. 10,000명. 엄청나요. 10,000명이라는 게 엄청나요. 아니 일개 사단이 10,000명이라니까. 군 아이 그럼요. 기무사 사령관하고 각종 부대 일개 사령관이 일개 사단이 몇 명입니까? 12,000명 아닙니까? 사단이 집결하면 아유 다 집결도 시키지도 못하고 네. 제가 사단장 끝나고 육군 훈련소장 했잖아요. 네. 논산에 네. 영내 2만 명이 있습니다. 네. 기관 장병 10,000명, 훈련병 10,000명이 통상 거주하는데 매주 입소식을 2번 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입소식 수료식을 주관합니다. 네. 입소식인 특히 주관을 가보면요 700명 모였는데도 연병장 꽉 차지. 차요. 700명. 1,000명 모면 이거요 10,000명 그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제가 58 개띠에서 인원이 많은 58년 개띠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10개 반이야. 한 학년에. 아 그랬어요? 70명 정도 돼요. 그럼 10개 반이면 얼마입니까? 700명이잖아요. 그럼 엄청나지. 700명인데 3학년이니까 그럼 37이 21, 2100명이야. 그래. 연병장이야. 그러면 쫙 연병장이라 그 교내 운동장이 꽉 차요. 일개 연대가 3,500 3,500명이거든요. 네. 통상 일개 연대는 한 연병장에 모을 수 있어요. 그래도 풀티어가 못 모이고 다 파견 휴가 빼고 나면 그렇죠. 보통 한 2,500명 전후 모이는데요. 큰 꽉 꽉 차잖아요. 찹니다. 그 큰 운동장이 꽉 차요. 네, 그게 10,000명이라는 게요. 근데 여기 저 서초동 그 검찰청 앞에요. 이거 세보면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이거 딱 꽉 찬 거다. 띄엄띄엄합니다. 요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고 일줄 세. 아니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네. 곱하기 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그 TV에서 하면은 막 이래 비추니까 많아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번에 교묘하냐면 그 가까이 안 비추더라고. 멀리서만 딱. 텔레비 카메라가. 가면은 가까이 안 가고 이 원거리 촬영에 원근 기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시각 효과를 보여주더라니까. 내가 뉴스 다 봤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저희 여기 살아본 적도 있거든요. 이 동네 그럼, 서초동에 여 길을 잘 알아요. 그럼. 이게 무슨 옛날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그 규모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 옛날 뭐 서초에서 축제가 있었대요. 그거 다 합친 거지. 축제하는 사람 뭐 등등해가지고 전부 몰아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화면에 무대 앞에 딱 요 설치된 게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조국이가 좌파들 총 투쟁 장소 같으면 엄청 왔을 거예요. 저거는 PD파 일부하고 사회 산호명 소위 문바들 롯바 문바로 이어지는 이 세력들 외에는 크게 안 왔어요. 그렇죠. 이게 전체 주사파까지 다 하고 총 들어왔으면 몇십만 왔을 거예요. 주사파 다 뭐 오고 100개면 다 걔네들조차도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노선이 다르니까 다색이 이 권력 투쟁하는 겁니다. 네. 벌써 2년 지나면요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권이든 5년 단임하에서 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도 2년 지나면서 그렇죠. 친박 싸움에서 결국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북한이 지령 내리고 국내 종북 세력이 가세하면서 야당이 정치 세력이 엎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은 쟤들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결말이 나는 온다고 봅니다. 이게 오는데 여기는 복잡한 셈법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보수 우파가 나눠졌죠. 전부 다 탄핵에 반대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아니지. 탄핵 주도 세력이 있었고 그 자유 한나라당 그 외곽에서
국회의원 많은데 따라가야 된다. 기회주의 성향. 예.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애국심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박근혜 잘못한 것이니까 탄핵된 거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태극기 안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정의롭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시키면은 촛불이 정권 가져가고 대한민국 위기에 온다 일어나라 해서 나온 사람들하고 정말 박근혜 무슨 죄있냐 그런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쪽으로 나눠졌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아니 거긴 또 가짜 뉴스에 속은 또 국민들도 합세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촛불은 네. 그 당시 촛불은 그 촛불 말이에요. 그 좌 진보 세력 소위 말해서 주체 사상파하고 PD파 뭐 NL파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모이고 다 모였죠 촛불 때. 거기다가 야권 정치 세력까지 엎었고 또 순수한 일반 국민들도 우파던데 박근혜 그 가짜 뉴스 너무 넘쳐나는 가짜 뉴스에 분노해가지고 그것 좀 다 나간 거예요. 나오고 그분들도. 그런 게 엄청난 규모가 큰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도 중반전을 넘으면서 사실은 태극기 집회가 더 커서 했었어요. 그렇지. 내가 현장에서 자료를 다 봤잖아요. 서울역에서부터 이쪽 꽉 찬다. 대한문까지 오는 평일날도 평소 때도 네. 특히나 3.1절 이럴 때는요 정말 100만 이상이 나왔어요. 내가 무대에서 연설했잖아요. 네. 그때 남대문 종로 상가까지 말이 일단 꽉 찼었어요. 꽉 찼는데 근데 그 보도가 안 나갔잖아요. 그럼. 전혀 안 나오지. 행진하고 나간 빈대 덤성덤성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언론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것만 보고 그거 진짜인 줄 알죠. 네. 그러니까 주말 집회도 보통 몇만 명이 나왔는데 행진 출발하고 나서 덤성 빈대를 찍어갖고 보던 저녁 뉴스 보면 나오더라니까. 여기는 바로 삐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촛불 세력이 다 집계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촛불 세력도 지금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네. 일반 순수한 국민들은 후회하는 거지.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 그 잘못됐다. 그리고 조국이 명백하게 저는 잘못된 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순수 골수 PD파, NL파, 좌파들 이것들도 그 다음에 야권 정치 세력도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 분리돼 버렸어요. 권력 투쟁하느라고 거기서. 그 내부 권력 투쟁. 내부 권력 투쟁. 투쟁 때문에 이게 소규모인 거예요. 진짜 얘들이 하나로 뭉치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하나로 단결돼 있는 이 상대도 건을 이거 나왔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강화문 집회도 내가 볼 땐 못해요. 왜? 규모 크게 안 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 여론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철판 깔았다 하더라도 이거 명백하게 잘못된 걸 보이는데 그게 가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순수 뭐 대깨문 같은 거, 네. 대깨문, 또 뭐 희한한 용어들이 다 있대. 네, 뭐 하여튼 나팔 뭐 나라를 팔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진짜 막가파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그것들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NL파하고 PD의 싸움은요. PD파가 못 이깁니다. NL파는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요. 못 이깁니다. 결국 내부 권력 투쟁을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 당시 보수가 분열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어 나가듯이 문재인이 또 그런 결말을 나는 가져온다 이래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저항해야 돼요. 왜 저항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조국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 자체도 40%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 조사했는데 37%. 네. 뭐 솔직히 그보다 더 내려 앞으로 더 추락한다고요. 이때 정말 조국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임명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적어도 내부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제스처는 안 하고 미국 갔다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보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경고 주는 거지 윤석열한테 너 저 자른다 이런 거지. 검찰은 지금요 하나의 독립기관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그 검찰에 불려가서 또는 국가 사회적으로 뭐 하다 불려가 조사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 저거 통제할 기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검찰을 독립적인 기능을 그걸 없애고 네. 공수처 같은 걸 만들면 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문재인이나 여야들이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저래서 하는구나 다시 느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검찰은요 국민 여론 네. 이후에 어찌됐든 국민 여론을 눈치도 보지만 나름대로 정도를 걸으면서 칼을 들이대고 수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하고 결과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검찰이 이런 공기능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럼요. 지금도 나는 하고 있다고 하고 보고 있다고, 있고 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4대 야구 패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쥐고 사회주의 국가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 만들 연방제로 가려는 의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 정권 20년, 30년, 100년까지 지겠다고 이해찬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딱 요번에 만약 만들어져서 조국 사태 같은 게 일어났다고 나 생각을 해봤다. 네. 주말에. 네. 자 보세요. 그는 공직자들만 주로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공수처가. 네. 국회의원 다 빠졌잖아요. 대통령 빠져버리고 수사 대상에. 공직자들인데 그 공직의 핵심이 검찰이나 경찰, 사정기관 권력과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네. 네. 뭐 군은 권력은 없지만 나중 집단이니까. 네. 자기 정권에 임한 맞게 조국이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더라면은 공수처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네. 너 수사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워낙 비등해서 안 할 수 없으면 들어가서 하는데 이 선까지만 해야 하면 그 선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게 한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예. 윤석열이도 솔직히 결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그러니까 잘한다고 박수 치고 막 일하는데 다 뒤지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 공소장에 어떻게 쓰느냐. 없더라. 보니까 뭐 유언 비우고 회미점만 있을 때 증거도 없고 보니까 없더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 이거. 그러나 정말 조사해서 법에 입각해서 딱 처리를 하는 검찰이 돼야 되거든. 그러나 지금 검찰 제도 시스템에서 그걸 기대할 수가 있는 검찰이에요. 그러나 공수처가 되면 그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권의 신여가 돼서 구미에 맞게 쟤 수사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쟤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 하면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나치 시절에 그 근위대 있잖아요. 게스타포.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기 말 듣고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도 봐주는 거야. 그러나 말 듣지 않고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를 하고 이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자유통일로 가야 돼.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우파 인사 지도자들은 저항한다고요. 저거 잡아 조져하면은 솔직히 요새 뭐 털어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냐는 게 옛날부터 속담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뭐 얼마든지 발언한 것까지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서 잡아 넣는단 말입니다. 그건 공포 정치지 완전히. 그러니까 정권을 20년, 100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도 어쩔 수 없이 어제 막 그 놓으니까 네. 딱 그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 보세요. 공정 수사권 나는 그 국회 청문회 당시도 그 국회에서 해준 대로 받아들인다 했다. 네. 나 검찰 개혁하는 거 반대 안 한다 이래 놓는단 말이야. 왜? 이놈들이 촛불들이 직접 그 조국이 죄 없다 풀어줘라 소리는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 국민 여론이 저들도 낚아주고 있으니까. 뼈력도 낚아주고 있지. 그래 하는 게 그래 직접 공격은 못하고 간접 압박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검찰 개혁하라고 막 부르짖는단 말이야. 썩은 검찰, 정치 검찰 물러나라. 너희들 하는 건 우리는 못 믿겠다. 뭐 간접적인 압력을 넣으니까 검찰은 딱 그 말을 그리 치고 오더라고. 내가 그랬어. 야, 윤석열 총장도 저 고민이 많겠구나. 일단 좋다 이거지. 나는 너희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하는 거 반대 안 한다. 그 해서 해라. 단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촛불과 검찰 그다음에 문재인 일파들의 그 세력.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 내부 또 자체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 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150만입니까? 에이 150만 15만도 안 되고 오늘 아침에 뉴스 그 잠박에 또 150만 쓰던 5만 명도 안 돼. 뉴스 소위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기관들이. 근데 지방에 있는 모르는 국민들은 그걸 보고 그런 줄 알지. 야 150만 200만이 나와서 조국이 죄 하나도 없구만 저거 엉터리로
이거 하고 있네. 아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면 검찰총장 죄 없는 놈을 왜 저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그 바보입니까? 아무리 위에 어떤 세력이 예서하라 그래도 검찰이 자기 역사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는 없는데 이 친구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반봉대 사고도 뻔뻔한 친구들이라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먼저 댓글 달는 어떤 놈들은 뭐 아이고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죠. 그 소리가 이게 나오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사태가 앞으로. 앞으로가 문제인데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탄핵을 나간 것처럼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지금 2년 반 3년 뒤졌는데 없잖아요. 말 세 마리 그게 뇌물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 말 세 마리도 명예 이전 해준 것도 아니고. 명예 해준 거 아니고 관리비 운영하고 그거는 요 때문에 썼으니까 네가 그거는 뇌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요번에 대법원 그리고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당연하지. 그거 스폰 해줘가 금메달 쓰면 국위선양 해줘.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서 결국 그런 대통령도 몰아내는 나라 돼버렸잖아요. 네. 나는 이 친구들이 분매랑에 대해서 문재인 탄핵이나 결국 퇴진으로 똑같이 당한다? 탄핵 또는 퇴진으로 더 비참하게 끝난다. 더 비참하게. 나는 전에도 그랬죠. 문재인 말로는 비참할 거라고 내가 옛날에 와서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왜냐? 하늘은 못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못 속입니다. 아니 사람도 못 속이죠. 이런 거 가지고 200만 명. 속이잖아요. 뭐 구라치니까 그냥 안 넘어가지 우리는. 모르는 분들은 넘어가지. 대다수 국민들은 야 저렇게 나와서 저거 야 그래 저거 뭐 이러는 뭡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하늘로부터 받은 기본 가치.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제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통일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8천만 민족이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배고픔 먹고 사는 이런 지금 자유 대한민국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늘의 명령이라고요. 이걸 거역해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노동자 농민 폭력 혁명에 의해서 노동자 농민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법, 산업명 같은 그 조국이 같은 그런 친구들 국회에 와서까지 국민들 보는 데서까지 자기는 그거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친구를 법무부 장관, 뭐 그는 신념까지는 갖는 거 좋다 이거지 어떤 면에서. 그러나 정작 보면은 자본주의 혜택 중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어요. 그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편법으로 다 자기 그냥. 자식들 이거는 다 그리고 돈을 더 먹으려고 남보고는 원칙대로 하라. 이런 자를 장관에 앉힐 때 하늘이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조국이를 임명시켜서 4개 법을 만들고 우리 자기들 식대로 나라를 끌고 가서 권력을 누리고 싶지만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권력 내부 저항 세력이 자체 투쟁 세력이 나온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은 보수 우파 진영하고 대다수 양심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퇴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공훈 목사 아직 10월 3일 내걸어놨어요. 청와대 담 넘어가서 끌어내겠다고 광고 내놨어요. 자살조 모집하고 말이죠. 돌격조. 이런까지 상황에 왔단 말입니다. 왔고 내부 권력 내부 투쟁에 의해서 사태 험악해지겠네요. 그마가 10월 3일 날은요 지켜봐야 될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문재인이 결단을 안 내리고 계속 계속 끌고 가고 윤석열을 압박하고 이러면은 진짜 무슨 사태 일어날지 모르네. 둘 중에 하나 일어난다니까. 정치권에서 야당 내에서 전에 내가 나와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더불당 여당 내에서 야 이게 문재인 따라가다가 우리 같이 죽겠다 싶으면 여야 합의해가지고 탄핵 발의를 할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더 심해지면 민심 이반이 더 일어나면 이 촛불이 예를 들어 진짜 100만, 200, 300만 일어나서 막 달라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100만이에요? 10,000명도 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절대로 이 촛불이 지금 조국을 비호해서 이런 촛불은요 10만 명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수 우파가 주도하는 이제 태극기 10월 3일 날 네.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저는 100만 이상 넣을 거로 봅니다. 네. 10월 3일 날. 네. 주변에 여론이 다르더라고. 다른데 제가 3.1절 8.1라 때도 봤는데 네. 전혀 이웃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길가에 버서 언뜻 만나면은 이번에는 들고 나가자 그런다는 거야 주위에서. 네. 문재인 이거 진짜 지켜봤는데 네. 이거 따라가도 우리 다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국민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 또 지식인들도 일어나거든요. 네. 그 시국서는 3,200명 돼 있다는데 그걸 주도했던 교수 변호사도 몇백 명 따로 했고 의사들도 몇백 명 내가 따로 토요일 날 네. 그 주도했던 네. 분 중에 한 교수를 만났는데 태지강 총장 출신인데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원래 5,400명이었대요. 네. 그 시국선에 놓을 사람은. 네. 근데 압박을 받아가 강의 안 준다고 해가지고 1,500명인가를 자진 사퇴해버렸대. 그러고도 3,2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트루스 포럼 고대, 연대, 서울대 또 지방 경북대 뭐 영남대, 부산대까지 일어났는데 이 선배놈들이 압력을 엄청 넣었다는 거야. 더 이상 키우지 말라고. 그래서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들이. 왜? 지금 뭐 전부 다 어쨌든 이런 세력은 저런 세력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총학 자체가. 네. 그래 총학생 주도로는 안 되고 네. 사이드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은 작고 소규모지만 요번에 10월 3일 집회 여론 네. 일어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또 그게 일방적으로 문재인 양보하지 않고 갈 것이고 이런저런 사태를 보면서 민심이 폭발해진다. 그래서 저는 볼 때 11월 네. 10월 11월이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 혼란 상황이 오면서 국가에 어떤 큰 분수령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역사의 그 데자뷰처럼 그때 촛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렇죠. 뭐쭉 올라서 가을서부터 그때도 10월 그때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시작했어요. 중순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겨울에 왔잖아.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이번에 말 하여튼 금년 말에 정점에서 결판 금년 날 말 이내에 네. 저는 볼 때 음. 어떤 새로운 뭐가 날 것이고 네. 용케 금년 말을 넘기면은 내년 봄 전에서는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몰랐던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말 새로운 세상 만든다고 그러고 이제 남북 관계도 뭐 평화스럽게 한반도 평화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일이 가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 지지한 국민들이 절반 된다니까요. 40% 넘게 지지를 했는데 2년 반 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여론이 일어났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쪼가리가 나고 있고 친문 세력은 소수로 전략하고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문재인 씨한테 참 요구하고 싶은 게 여기 5만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이렇게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하자면 조장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거 윤석열이한테 압박하니까 검찰청사 앞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그럼 우리 자유우파 시민도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이쪽에 반대에 모여가지고 그럼 한판 붙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돌 던지고 짱돌 던지고 패싸움이 일어나서 여기서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몇십 명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이거 방조한 죄예요. 이거는 폭력 방조죄예요. 이거 여기서 평화롭게 맞췄길 망정이지. 이걸 조장하네? 대통령이란 자가? 그럼 우리 애국우파도 야 이쪽 반대 이쪽으로 다 모여. 그냥 한번 붙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남남 갈등을 넘어서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안 되면은 그런 상황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럼요. 그래서 유혈 사태 일어나고 혼란 일어나면 아이고. 그걸 진압할 명분이 생기니까. 그걸 지금 꾸리하고 거기에다가 계엄으로 북한 특수군까지 들어와서 우리 국군 복장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그런 상은 피해야죠. 그렇죠. 그런 상은 피해야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되 절대적으로 평화적이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더욱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참 답답하시네. 컴퓨터에 가래요.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사태를 유발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정 안 될 때는 네. 그냥 박근혜 대통령 순순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떳떳하니까 특검법 발의해서 법에서 밝혀달라고 그랬다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국회 조은진 우리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 발의에 동참했다고 막 탄핵 핵심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물었다니까. 당신도 특검법 발의고 하는데 찬성했다며 했더니 그거는 청와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거야. 빨리 특검법을 발의 조사해서 정당하게 밝혀달라 했다니.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순진했던 거야. 이 언론이고 검찰이고 법이고 헌재고 말이죠. 이게 우리 사회 곳곳이 그렇게 얽혀서 마녀 사냥을 하는 나라가 된 줄 몰란 거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권력 다 잡았죠. 그거 해본 친구죠.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 권력을 지키고 국민을 탄압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가는 데는 선수들이에요.